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건강 채널 매일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남성분들이라면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운동을 하는 남성분들이라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남성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남성 호르몬을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남성 호르몬 보충제라고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들을 많이들 복용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이 남성 호르몬 보충제가 정말로 남성 호르몬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남성 호르몬 보충제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남성 호르몬 보충제에는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품마다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성분에는 아르기닌, 소팔메토, 아연, 셀레늄, 포르파, 마카, 비타민 B와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부분의 남성 호르몬 보충제들이 남성 호르몬의 증가, 활력의 증가, 성욕의 증가, 발기의 개선과 같은 이러한 이점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남성 호르몬 보충제의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2019년 월드 저널 오브 맨즈 헬스에 실린 연구에서는 구글 검색을 통해서 발견된 50개의 남성 호르몬 보충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는데요. 조사된 50개의 남성 호르몬 보충제에서는 총 109개의 성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성분은 아연, 포르파, 비타민 B6, 트리뷸러스, 마그네슘, 붕소, 디인돌메탄, 통과 달리 마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된 109개의 성분 중에 27개의 성분은 남성 호르몬이 증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었으며, 11개의 성분은 오히려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었다는 데이터가 있었고, 20개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같은 성분이라도 어떠한 연구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됐다라고 하나, 또 다른 연구는 오히려 남성 호르몬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등 서로 상반되는 데이터를 가진 성분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증가를 보여주는 27개의 성분 중에 15개의 성분은 오히려 남성 호르몬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상충되는 연구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109개의 성분 중에 67개의 성분은 남성 호르몬과 관련하여 효과를 조사한 연구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나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성 호르몬의 증가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가진 보충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충제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거나 활력이 증가하거나 발기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건강한 생활 방식보다는 우위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또 다른 연구에서도 아마존닷컴에서 검색된 상위 5개의 남성 호르몬 보충제를 조사한 결과, 이 보충제에 들어간 성분은 19%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 37개의 연구 중에 30%는 남성 호르몬의 증가를 보고했지만 3%는 오히려 감소를 보고했고, 46%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2%는 불확실하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연구와 동일하게 같은 성분일지라도 대비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제한적이고, 그 연구들마저 연구 과정에서 제한이 있거나 결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남성 호르몬 보충제가 남성 호르몬의 수치나 성성 기능 저하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보충제들의 효능에 대해서 강력한 근거가 없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안정성에 대한 것 또한 강력한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럽 비뇨기과 학회나 미국 비뇨기과 협회 혹은 캐나다 비뇨기과 협회 등 여러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남성 호르몬 보충제의 복용을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시중에서 팔고 있는 남성 호르몬 보충제에는 굉장히 많은 성분이 들어가고, 그 성분들 중에는 연구조차 시행이 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성분들도 굉장히 많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연구의 결함이나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남성 호르몬 보충제가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활력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발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등의 근거는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이전에 소팔메토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분명히 누군가는
복용을 하고 나서 어떠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그러한 남성 호르몬 보충제들이 주기적으로 비용을 투자할 정도로 유의미하게 효과를 주는지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겠죠. 아마도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남성 호르몬 보충제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습관이 아닐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도 충분히 자연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수치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성 호르몬의 저하나 성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서 어떠한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잘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되돌아봐야 하고, 그 이후에도 어떠한 유전적인 요인이나 특정한 원인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남성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병원으로 내원을 하셔서 TRT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는 것이 올바르고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의 남성 호르몬 수치는 정상 범위이지만 무언가 근육량 등을 더 늘리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남성 호르몬 보충제에 비용을 투자하기보다는 운동이나 식단에 조금 더 비용을 투자하시는 것이 올바르게 근육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저와 함께 남성 호르몬 보충제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